네, 꾸준히 올리기로 했으니까 오늘 영상은 예전에 올렸던 항공정비사 스펙을 조금 더 정리라기보다는 추가해볼까 해요. 오늘 안 그래도 블로그에다가 항공정비사 스펙에 대해서 글을 올렸는데 기존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스펙이 학력, 영어, 그리고 자격증, 군필 4가지죠. 그리고 뭐 그런 것들인데 이제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물론 이 스펙이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고 취업하는 구분마다, 그다음 취업하는 곳마다, 그러니까 우리 항공정비사를 뽑아주는 곳마다 약간 상이하고, 취업한 사람들마다 또 각각 세부적인 그런 스펙들이 있겠죠. 선발해주는 곳에서 좋아할 만한, 여튼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4년제 대학의 경우는 먼저 좋은 대학일수록 그냥 그 대학 자체가 스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학과는 기계공학과, 전자공학과 가시면 좋겠고, 항공 관련 학과도 너무 동떨어진 학과 아니고, 그죠? 네, 그런 학과도 이제 취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 그 전자 관련 자격증하고 항공산업기사 정도는 취득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최근에는 4년제 대학에 항공정비과가 많아졌죠. 그래서 항공정비과로 들어가신 분들은 그 학교는 거진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할 겁니다. 그래서 꼭 면허증을 취득을 하시라는 것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요 정도. 4년제 대학은 사실은 학교 좋고 영어 점수 좋고, 영어 점수 얘기 안 했구나. 영어 점수는 900 이상인 것 같아요. 900도 훨씬 더 이상, 그러니까 높을수록 좋은 거죠. 최대한 만점에 가까울수록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4년제 대학은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이제 전문대랑 전문학교입니다. 전문대와 전문학교는 이제 학력 같은 경우는 전문대는 전문학사밖에 추가 취득이 안 되니까 전문학사로 잘 준비하시면 되고, 전문학교의 경우는 전문학사와 학사 학위를 모두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또는 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회가 더 생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사를 좀 늦게 취득한 편인데, 좀 일찍 취득했다면 좀 더 좋은 기회들이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일단 공부할 때 다 해놓는 것이 좋다. 자격증 같은 경우는 기능사, 항공산업기사, 항공정비사 취득하라고 말씀드렸었으니까 그렇게 다들 준비하고 계실 것으로 판단되고, 영어 같은 경우가 제가 750 이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항공사에 가신 분들을 보면 750도 모자란 것 같아요. 800 이상 또는 850 이상의 점수를 가지고 떨어지신 분도 계신다고 하니까, 어떤 전문학교, 전문대학도 이제는 영어 점수가 높을수록 좋다. 간혹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영어 점수가 높으면 안 뽑는 경우도 있다 라는 것은 뭔가 되게 합리화하기 위한, 너무 좋죠, 핑계대기 좋은 그런 어떠한 나는 영어 점수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어는 계속 공부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다 얘기했나?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보통 이렇게 고등학교에서 항공정비사가 되는 경우는 항공고등학교를 통해서 가거나, 또는 거의 유일한 게 부사관을 통해 가는 걸 거예요. 제가 군 복무했을 때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육군 부사관으로 헬기 정비로 들어온 자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때고 굉장히 오래된 일이고, 지금은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여튼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렇게 항공정비사 쪽으로 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항공고가 가장 많겠고,
그죠? 이럴 경우는 나중에 경력이 쌓이거나 또는 부사관을 통해서 아예 평생 직업으로 이렇게 끝까지 정년까지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만약에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올 마음이 생겼어요. 난 전역 의사가 생겨서 전역을 할 거라면 그 전에 기본적으로 그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준비할 수 있는 스펙은 다 준비하고 나오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유는 물론 지금 군에서도 진급을 위해서 뭐 영어 공부도 하고 막 그럴 테지만, 이유는 밖은 더 그렇습니다. 네, 경력이라고 해서 너 경력 많으니까 우리 회사로 와, 이러면 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겠죠. 어느 정도는 돼야 경력이 되더라도 선발을 할 테니까요. 물론 가끔씩 뭐 경력만 있으면 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이제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 입장이라면 막 그러질 않을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군에서도 나중에 밖에 나와서 민간 항공기를 정비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면 기본적인 스펙을 군에서 쌓고 나오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스펙이고, 추가적으로 좀 더 이야기해보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영어도 사실은 우리가 토익을 이제 실제 이제 실무에 계신 분들이 보시면 뭐 끄덕거릴 수도 있는데, 영어 토익을 준비해서 갔더니 사실 매뉴얼 읽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영어로 말하는 일도 생길 겁니다. 그리고 네, 그 매뉴얼뿐만 아닌 또 영어를 접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생겨서 영어를 읽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만들어 가거나 아예 말하기 점수를 가지고 계시면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이건 뭐 추가적인 스펙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이제 영어 토익이 끝났을 경우, 끝났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 추가적으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선발은 영어 토익 점수를 하기 때문에, 토익 또는 토익에 준하는 그런 성적을 하기 때문에 스피킹 점수가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되겠지만 네, 우선적으로는 토익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권에서 생활했던 사람들, 그리고 뭐 유학을 갔다 왔거나 또는 잠시라도 이제 영어권 또는 외국의 해외에서 있었던 분들이 약간 유리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에게 뭐 지금 뭐 나이가 되게 다 찼는데 해외에 갔다 올 거야, 이게 아니라 본인에게 어떠한 해외로 갈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2년, 3년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20대 이전도 좋고요, 또는 20대의 친구들은 가세요.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영어 이런 소통이 좀 편하게 되는 사람들이 확실히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이거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뭐 결과가 그렇다기보다는 취업한 사람들 중에 보면 외국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솔직히 조금 쉽게 취업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라고 말하면 좀 미안해요. 이러면 안 돼. 쉽게가 어딨어. 쉽게가 아니라 좀 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여튼 네, 수월했다, 이 정도 이렇게 얘기해볼까요? 그래서 외국 생활도 도움이 되는데 또 억지로 가지는 말아요. 억지로 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나는 다 준비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자격증을 따려면 어떤 걸 따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이 꽤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 쪽 자격증을 따거나, 왜냐면 최근에 항공기는 다 네, 물론 기계적 장치도 분명히 달려 있지만 이런 전자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자 쪽에 공부를 좀 많이 하시면 항공기 외에도, 그러니까 물론 항공기 쪽 전자는 당연히 좋지만 전체적으로 전자를 이해하실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자 쪽 자격증, 만약에 진짜 모든 게 다 준비돼서 자 아무것도 뭐 더 이상 나는 뭐 더 할 게 없고 꼭 이걸 해야겠다 그러면 전자 쪽 자격증하고 비파괴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차피 우리가 뭐 산업기사를 따거나 기관 기능사를 따거나 또는 항공정비사를 공부함에 있어서도 비파괴 관련 내용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전문적으로 막 다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일부 정도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역시 시간이 되는 한에서 취득을 하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기타적 뭐가 있을까요? 네, 이런 것들을 제가 적어냈거든요. 또 적어서 이제 블로그로 올렸는데 냈대. 뭐 어딜 내기는 네이버에 냈지. 네. 또 뭐가 있을까?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 정도인 것 같나?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물론 그 취업처마다 세부적으로 또 좋아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위해 준비한 사람도 있어. 경력 얘기를 했던 것 같다. 경력은 예를 들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최종 보스가 있잖아. 최종 목적지. 그러면 그쪽에 관련된 경력을 쌓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어디로 갈까? 그거 제가 그래도 그렇게 썼던 것 같아. 산림항공 공부를 가고 싶어 나중에. 그런데 지금 나는 예를 들어서 세스나를 정비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경력을 이용해서 갈 수 있을까요? 이거 되게 약간 극단적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못 가요. 그러니까 항공기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개가 다르잖아요. 비행기 정비와 헬리콥터 정비는 다른 겁니다. 완전히 경력 자체가 다르게 가요. 그러니까 내가 헬리콥터를 정비하다가 그 경력을 가지고 나중에 비행기를 정비할 거야. 물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신입으로 뽑는 거고, 또는 뭐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참작 안 돼. 여튼 이렇게 되겠지만, 그러니까 뽑는 정도만 되는 거지 그걸 경력으로 인정하진 않아요. 근데 가끔씩 이제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뭐 이런 기종을 정비하다가 나중에는 이 기종으로 갈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네, 안 알아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난 헬기를 할 거야. 그러면 애초 처음부터 방향을 헬기를 잡고 헬기로 가야 돼요. 이게 실제 현직에 있는 분들도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 비행기 정비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헬기를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헬기 있는 분이 나는 나중에 비행기 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아예 신입으로 가면 갈 수 있는데 그 경력을 이용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하나의 스펙을 위한, 그러니까 최종 보스를 위한 스펙인 거잖아요. 경력도.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슬기롭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뭐 한 얘기 또 한 것 같긴 한데 뭐 약간 추가해서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으로 영상 좋은 질문들이 오거나, 또는 제가 정리할 내용들이 있거나, 또는 업로드해도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자주 올릴 테니까 자주 봐주시고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계속 복 받으러 가야지, 3월달까지. 여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좋은 영상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